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재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의사로서 과학적인 사실을 밝혀나가는, 사실 이제 어떤 숙명과 같은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이제 의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진실을 밝혀나가는 것이기도 한데, 그런 어떤 의학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자, 이런 데 있어서 의사로서 이제 항상 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좀 생각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저 나름대로도 이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의사로서 제가 이제 가지게 되는 어떤 멘토, 선생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이제 과학적인 사실을 추구해 나가는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형에 있어가지고서도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미용적 의료든 치료적 의료든 간에 어쨌든 이제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고, 또 수술과 이제 어떤 시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어떤 이제 그 결과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어떤 부작용과 이게 맞는 길이다, 이거는 이제 좀 틀린 길이다, 이거는 부작용으로 좀 가는 거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이제 의사도 이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편향을 가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쪽 사실을 편두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거하고 요거 중에 어떤 게 진실인지 아직 모르는데, 근거가 사실 없는데 나는 왠지 이쪽이 맞을 것 같아, 이게 직관적으로 나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이쪽 편향을 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계속 이제 그거에 맞는 사실만 갖다가 끼워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게 과잉 확신의 편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어떤 관성적인 어떤 태도가 있어요. 좀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관성적으로, 자, 남들 다 이제 그거에 맞다고 하고 높은 사람이 저거에 맞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나도 몰려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관성적인 태도가 이제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게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어떤 이윤에 대한 편향이 생겨요. 내가 요쪽을 이렇게 밀었을 때, 내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자, 그거를 자꾸만 편들려고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레이저 회사고 내가 피부과 회사고, 근데 이 레이저 회사에서 나오는 기계에서 내 주식을 가지고 있다, 주주다, 내가 환자들한테 당연히 이쪽 레이저 기계가 좋아 라고 막 밀어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윤에 대한 편향인데, 너무 과잉한 이제 확신에 대한 편향과 그 다음에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관성적인 추구, 그 다음에 이윤에 대한 어떤 편향,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형외과계에서 굉장히 흔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존경하고 이제 멘토로서 이제 생각하는 분이 이제 핀들리라고 하시는 선생님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옛날처럼 수술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유방성에서 교과서도 집필을 하셨었고, 캐나다에서 지금 아직까지 병원을 하고 계시는데, 여자 의사가 사실은 이제 흔치 않습니다. 성형외과 쪽에는 특히 좀 더 그래요. 그 이유는 사실은 분명한 게 없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외국도 그렇고 사실 성형외과 의사는 여성 선생님이 드물어요. 근데 핀들리 선생은 이제 여성으로서 굉장히 어떤 상당히 빛나는 어떤 학문적인 성과를 또 이제 남긴 분이고, 요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분이 연구한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나왔었던 논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보형물들에 있어가지고서는 유방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후기장애증과 더블 캡슐에 대한 연구였어요. 이 PRS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형외과 학술지의 이제 스페셜 토픽으로 2011년 1월 달에 이제 실린 내용인데, 자,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더블 캡슐이 이제 뭐냐면 이제 보형물을 둘러싸고, 원래 이제 의사들은 피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로 생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겹으로 생긴 경우가 있더라. 그 경우를 우리가 이제 더블 캡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더블 캡슐 사이에 장액종이 고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자마자 장액종이 생긴 경우,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수술 자체에서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제 장액종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걔네들은 빼고, 한 1년은 이제 지나가지고서는 생기는 그런 이제 장액종들을 후기 장액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두 겹으로 생기는 피막 현상, 그 다음에 1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수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미 벗어났을
그 시기에조차도 장애 쪽이 있다. 자, 이거는 어뉴주얼하다. 좀 이제 일상적이진 않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 두 개의 현상들, 요거를 이제 연구를 이제 한 건데, 1992년서부터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을 팔로우업한 한 19년 가까이 18년 뭐 이렇게 팔로우업 한 거거든요. 사실 연구라고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분모가 많으면서 또 이제 그 환자들 추적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연구의 가치가 이제 높아지게 돼 있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19년 동안, 18년, 19년 팔로우업 하는 이런 연구는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을 10년 넘어까지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미용 수술이라고 하는 것 특징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로우업 안 돼요. 의사와 환자 간의 이런 유대 관계가 즉각적이고 금방 끊어지고 이제 또 새로 뭐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십몇 년을 갖다가 이제 계속 주치의처럼 이렇게 환자 만나고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이 연구에서 나온 게 이제 14개 증례의 더블 캡슐이 있었죠. 더블 캡슐이랑 후기장애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서부터 이제 이미 의사들이 환자분한테도 관찰되는 것 같다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었어요. 왜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뭐 추측하고 뭐 항생제 써가지고 뭐 치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고던 식인데, 피넬리 선생은 이제 엘러간의 텍스처링, 아주 거친 텍스처링을 갖다 바이오셀이라고 하는데, 그거에서만 발견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엘러간 보형물이 이제 악성 림프종 사태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해진 그 바이오셀 텍스처만 있는 게 아니고, 엘러간에서 이제 마이크로셀이라고 하는 게 또 있었어요. 바이오셀보다는 조금 더 이제 덜 거칠거칠한 보형물들도 있었는데, 그거에서는 이제 사실 잘 안 나타나고, 오로지 아주 거칠거칠한 그런 이제 엘러간의 전형적인 텍스처드 보형물에서만 이제 나타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원인은 이거 인펙션 그 감염 아니다. 이거는 엘러간의 거칠거칠한 쉘 자체가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거칠거칠한 쉘이 살을 갖다가 이제 자꾸 자극을 주니까 거기서 이제 또 장애증이 생기고, 이중피막과 장애증을 갖다가 뭐 세균이나 뭐 이제 뭐 이런 게 아니고 엘러간에서 만든 그 제품 자체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겠어요? 엘러간이라고 하는 회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전 세계에서 이제 큰 회사예요. 어떤 프로모션을 위해 가지고서는 가장 돈도 많이 쓰고, 의사들도 이제 직접 이제 회사에서 고용을 많이 했었죠. 어떤 자문위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도 주고, 엘러간에서 돈을 받은 그런 의사들이 이제 그 논문을 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연 나쁘게 쓸 수 있겠느냐? 당연히 좋게 쓸 수밖에 없어요. 피넬리 선생은 이제 엘러간에서 전혀 어떤 이제 파이낸싱 이런 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당연히 썼지만은, 돈으로 이제 일단 종속되면은 정확한 진실은 사실은 이제 거기서는 조금 꾸겨진다고 이제 봐야 돼요. 어느 경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게 이제 걸려 있으니까 누가 그 거짓말을 안 하느냐? 전부 다 거짓말 해요. 진실을 밝혀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진실이 승리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런 어떤 이제 문화가 돼 있어야 돼요. 오로지 힘으로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